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서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변인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미친 칼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였다고 공개했습니다.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까지 동행해 직접 참관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지난 1월 한 달 만에 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줄어든 반면 수입은 증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에 터미널로 돌아왔고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광주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단비가 내린 뒤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의 유서에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자택에 담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대표가 언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쓴 내용도 있었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FC 사건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사건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전 씨를 한 차례 불려 영상 녹화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주변 인물이 세상을 등진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대부분 검경 수사의 변곡점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숨진 전모 씨의 이름을 여러 차례 함께 올렸습니다. 과거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일하며 이 대표와 네이버 사이에서 성남FC 후원금 유치 실무를 담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 고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꼽혔던 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민간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다 같은 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공사 내부 문건을 대장동 일당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접한 직후였습니다. 이후 대장동 수사는 한동안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의 지인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인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고인의 개인 카드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지난해 1월엔 이 대표의 변호사 비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도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남은 이 대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기독교 복음선교의 JMS 신도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도영 단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이란 작품을 만든 A 전 교수가 JMS의 신자이고 평소에도 정명석 총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신도였던 것은 맞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건강이 나빠져 JMS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어제 KBS 생방송 인터뷰에서 KBS 안에도 정 총재를 비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군 방첩사령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에 출석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조사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느껴진다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문제 삼는 내용 대부분이 언론 보도에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와 별개로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술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가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 1월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 2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방역 완화 조치를 결정한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한때 18%를 웃돌기도 했는데 지난달 말에는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내 환자 발생도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 결과 중국의 주간 신규 환자는 12월 마지막 주 4천만 명 정도에서 지난달 말 7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되는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지난 1월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월 2일부터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국 내 대유행이 하향 추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했고 지난 1일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1,335명으로 어제보다 500명가량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7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는 300명 정도 많아 정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도 6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고 사망자는 12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공개 토론에 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란 제목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정 대부분에서 별도의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는데 전기요금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게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및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5,7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 이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과 함께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YTN 취재 결과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자신 때문이 아니라면서 억울한 죽음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고, 여당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 공포 영화가 일상이 됐고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면서 직무수행이 적합한지 심사숙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섬뜩한 느낌이 들고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톱뉴스는 이재명 대표 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첫 비서실장 지낸 인물이 이제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 파장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망하신 분 이 고인 같은 경우에는 44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이제 가까웠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빈소에 가신 거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오찬 이후에 네. 뭐 따로 저희랑 함께 오찬 하진 않았고요. 아, 예. 별도 식사하시고 아마 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예, 들었거든요. 바로 오후와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예, 뭐 예. 빈소로 가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빈소의 도착 여부는 아직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경기도에서 열린 거잖아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 개최를 예. 했고요. 매우 침통한 분위기에서 네. 여러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이게 그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친 칼질이라는 좀 거친 표현까지 썼어요. 옆에 계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지속적으로 지금 검찰의 유리한 진술을 확보한 사람은 바로 풀려나고요. 네. 이 도저히 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정말 억울함으로 호소했던 분들은 다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검찰의 정말 이 극단적, 이 잔악한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자꾸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이 여러 가족과 이 부모님 또 자녀 또 친구 지인까지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예.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검사의 부모님 뭐 강원도에 있는 횡성에 있는 이 정말 노 부부의 집까지도 압수수색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네. 부디 이제는 좀 이 극악무도한 잔인한 수사는 좀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허나 의원님. 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많다, 섬뜩하다.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면서 네. 저도 더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대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표 혐의 관련해서 지금 5번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복을 먼저 예.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자신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송함을 말씀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로 이것을 또 정치적 프레임을 잡아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정말 총애를 받았던 네. 자신의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비통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죄송함을 갖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비서실장 이분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때 이렇게 조문을 갔던 인물로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다면서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어찌됐건 이분은 40여 년 이상을 공직에서 공직자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남에서나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찌됐건 뭐 대북 성공과 관련돼서는 뭐 관련된 이 쌍방울의 어떤 혐의와 관계없이 예. 여러 가지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조문이 이제 그것도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됐었는지는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 이분께서 상당히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그리고 저 지금 유서라고 밝혀지는 저 내용에 대해서도 네네.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유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가 경찰 또는 대통령실밖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소위 언론에 만약 저게 팩트가 흘렸다면 네. 경찰 또는 경찰이 그걸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유가족들의 간곡한 요청도 좀 부디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은 예. 검찰도 그렇고 유족들의 말씀에 따르면 검찰 조사는 작년 12월에 단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성남 FC 관련해서요? 네, 그 후에 추가적인 출석 요구라던가 어떤 조사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고 유가족들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을 걸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YTN 취재 결과입니다. 6쪽의 분량의 유서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치를 좀 내려놓으시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도 같이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 표현에 대해서 만약에 저게 이제 사실이라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전후 맥락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너무 이 지나치게
탄압과 강압 수사를 버티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좀 묻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 정말 억하심정이 있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셨고 예, 그런 예. 상황에서 저 유서가 쓰였고 검찰에 진술했다면 검찰에 당연히 유리한 진술, 검찰의 여러 가지 이 협조를 종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 나왔으면 바로 이 전혀 이 지금 극단적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검찰에 의해서 더 보호받고 더 이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됐을 텐데 끝까지 본인의 결백과 끝까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지금 저런 극단적 선택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오늘 아마 저 이 여러 이 조문 장례식장에서도 많은 유가족들의 정말 이 한탄과 호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허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와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고 씌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재명 때 구청장도 하셨고 예. 또 성남시의 3급이 딱 한 명이었고 최초로 임명되신 분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주변에서 알아보면 정말로 총애를 받으셨던 분이고 딱 이재명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끝까지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예. 아마 외롭게 혼자 전쟁을 치른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랬었던 사람이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본인의 권력욕이든 본인에 대한 그 방패, 본인을 위한 모든 싸움 이젠 내려놔야 더 이상 피해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확인을 한 겁니까, 혹시? 저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예. 됐다고 예. 합니다. 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개적으로는 이제 유족들은 네. 이 유서 내용을 비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허은하 의원 해석은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셨으면 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결국 검찰이 여러 가지 이 종용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종용한 게 어떤 진술이 있었을 텐데요. 예. 그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절대 이건 결백하다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가 딱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을 했던 네. 유동규 씨는 바로 석방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끝까지 아니 이거 천하동인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니까 다시 재구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검찰에게 유리하면 풀려나고 검찰에게 불리하고 이 해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거나 입장이다 그러면 바로 구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 수사 전방위적 수사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저 주변인들을 다 탈탈 터는 이런 이 쌍끌이식 전방위적 압박 수사에 대해서 또 탄압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또 공포 영화가 일상이 됐다라면서 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왜 이제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취재가 되고요. 또 유족께서 지금 가장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넘어가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예, 9.9% 얻었는데 아깝게 안 되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아깝게 안 됐다기보다는 네, 제가 한 발 더 내딛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셔서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도전했던 부분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들려드렸고 예. 선명한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렸다. 이 부분이 우리 당의 건강함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이 이제 이준석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준석계 후보들이 다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크겠어요. 네,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다 아니다라는 말씀 뭐 지금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선거를 마쳤고 저희는 패자임을 인정했고 모든 것을 수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들이 패자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랍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던 그런 후보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개혁의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개혁의 방향을 보여줬던 이 소신들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소신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대비되는 지점에서의 그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친윤계 의원들이 모두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뭐 당정일체론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당원들이 바라시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 좋은 목소리를 내라, 함께 일해라 라는 목소리일 겁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갤럽에서도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걸 보면 서울 지역이 지금 부정평가가 62%고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2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지금 뭐 이준석계다 아니다, 누구를 밟는다 안 밟는다,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내부 총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연포탕 얘기하시면서 화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화합을 통한 모습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동으로 하면은 주요 당직 배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당직에서도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최고위원들이 나가서 뭐 저희 천하용인에 대해서 정말로 강자들이 그 약자를 린치하고 다소를 괴롭히는 듯한 발언하는 것부터 중지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지금은 이준석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뭐 지우기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 지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임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축사에서는요. 해군과 해병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달라 이런 취지로 축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선에 기대는 가짜 평화 대신 스스로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 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준 가족 여러분과 호국 간성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 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 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 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중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첨단 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들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들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네. 보셨을 텐데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뻔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뻔한 전대에서 뻔뻔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애초에 이 나오려고 했던 후보군들을 다 낙마시키고 또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순회 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순회하면서 네. 근데 그냥 원스톱 경선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사실 엎치락뒤치락하거나 뭐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를 차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도 국민을 0%로 만들어서 당원 100% 하면서 이변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제거했고요. 심지어 이미 전당대회 한 달여 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고 또 이번에 이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이 여러 선거 과정에서 단톡방에서 적극적 행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초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초대된 행정관들이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잘못 초대됐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당사자들은 엄중하게 처벌받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도 뭐 전체적 득표 상황은 정말 좀 뭐 이렇게 압승을 하거나 이런 거 물론 이 결과는 압도적이지만 예. 실제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압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뻔뻔한 결과였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차가운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요. 그런데 출범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오더, 그러니까 지시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의 아바타 내지는 자신의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그 선거에 임했는데 그분들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 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화풀이 비슷한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인 교양을 갖추지 않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기본적인 소양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거할 테면 제거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제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제거하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정치적으로 제거 쉽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에너지,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인 몇 명 제거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에너지, 개혁의 에너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생입니다. 네, 제거할 테면 제거해봐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제 친 이준석계가 거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천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준석계 통하는 우리 하우라원님. 글쎄요, 저는 우선은 기승전 공천으로만 끝나는 그 대화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해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전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너희들 공천 못 받는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러한 것에 공격받아서 저희가 상처받을 사람들이었으면 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어떤 소신 없는 모습하고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당내에 벌써 내부 총질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기현 대표가 분명히 연포땅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목소리를 지금 최고위원들이 내고 있는 것은 새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고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어떠한 오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대표가 처음 당선되자마자 말씀하고 계신 화합에 대해서 이렇게 승자들이 더 패자를 공격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강자가 약자를 린치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겁주는 정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에서 가장 여러 당직 다 중요합니다만 그 사무총장 자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공천을 할 때 항상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철규 의원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 공직을 맡지 않겠다, 지명직 맡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또 지명직은 맡지 않는 대신에 또 원내대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 나오면 거의 다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할까 싶었던 것이 꼭 그렇게 되는 법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저희한테 무슨 어떠한 아바타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장제원 의원께서 앞에 나서서 차라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더 당당해 보이실 것 같다라는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새 지도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윤 대통령 만찬을 갖는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혹시 새 지도부는 안 되셨지만 관련 이야기 좀 들으신 바 있어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이준석계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상 지금 출당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당 수순이요? 당 대표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출당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 대표가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징계위에, 그러니까 윤리위에 징계가 회부될 사안이 있었습니까? 근데 또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당 외곽에서 어찌되고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이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또 당원권 정지 1년을 줬습니다. 경찰 수사 받은 것은 6개월인데 당 외곽에서 당을 비판했다고 1년을 받았어요. 2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저렇게 비판하시다 보면 조만간 또 징계 윤리위 회부되지 않을까. 저는 답정 지금 윤리위입니다. 알겠습니다. 탈당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다. 신당을 차리고 싶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는 화성 포병 부대를 현지 지도한 뒤 화력 습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 유도무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과 함께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한 모습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와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영내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계속 치를 거란 걸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방향을 전환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독일 카셀 주립대학에 총학생회 주도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8개월 만에 기습 철거됐습니다. 제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따르면 카셀대 총장 측은 이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해 7월 세운 소녀상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 협의회 대표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총장 측과 이를 반대하는 총학생회 측이 대치 중이었다며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기습 철거에 나선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기습 철거의 배후에 일본 측의 지속적인 철거 압박이 있었던 정황이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학폭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모릅니다. 잠깐만요. 저 발언 중지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부장 선생님은 고은정 교장은 이 사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네, 전학한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발령해서 몰랐어요? 네. 몰랐으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교장 아닙니까? 그건 낙인 효과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낙인 효과입니다. 뭐 낙인 효과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학교장의 임무를 방기한 거죠. 뭐뭐 제출하셨습니까? 그것도 공개 불가입니다. 공개 불가입니까?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기구 심의를 거쳐서 삭제하는데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낮음, 화해 정도, 심사위원 전원이 없음입니다.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회의록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학생과... 교장 선생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습니까? 정시로 입학했습니까?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저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드리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오늘 사실 총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서울대에 46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하나도. 이 국감장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때문에 여기서 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가 국회에 다 제출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저 대학원 생활 아버지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선택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민사고는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 학생이 계속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만희 교장 선생님.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 누구 말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만.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피해 학생의 말이에요? 아,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1.8도, 전남 화순이 25.5도 등 전국에서 곳곳에서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주말인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전남 화순과 경북 경주에서 27도로 남부지방에서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주말을 맞아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온만 보면 야외 활동하기 무척 좋은 날씨지만 아쉽게도 내일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남부지방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온 뒤 월요일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